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애 보고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y는 a의 x승, 즉 x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는 함수 보고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y는 a의 x승의 그래프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저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x축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y축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모를 때는 숫자를 하나씩 때려 박아가면서 점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1을 지나가는 상황인 거 알겠죠? x에다 0 대입하면은 1이 나옵니다. 2의 0승 1이니까 x에 0을 대입하면은 y 값이 1이 나온다. 근데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y는 2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1,2를 지나가게 돼요. 1,2 뭐 이런 식으로 1,2를 지나가게 되고 x에 2 대입하면 y가 4가 나오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몇이 나오냐면 4가 나오는 뭐 이런 식의 점들이 찍히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점들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쪽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반대쪽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보면은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1승. 근데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여기 정도 찍히겠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2승. 다시 얘기하면 4분의 1이거든. 이런 식의 지수연산이 좀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이 지수연산 하려고 앞에 지수 로그를 배운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 4분의 1쯤 나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반토막 해가지고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또 연결해 보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쪽에 이런 식의 곡선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y는 2의 x승 그래프거든. 이게 y는 2의 x승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요 x축 기준으로 요 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이 모양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뭐 한 마이너스 100쯤 집어넣었다고 해봐. x에다 마이너스 100쯤 집어넣으면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100승. 얘는 2의 100승분의 1이잖아요. 2의 100승분의 1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x에 아무리 작은 값을 대입을 해도 y 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요 왼쪽 방향으로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여기 있는 요 x축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x축과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는 않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 만나지는 않은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이제 그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점근선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점근선은 y는 0이죠. 다시 얘기하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같은 논리로다가 방금 우리가 했던 요런 짓거리 있잖아요. 요런 짓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요런 짓을 이제 하다 보면은, y는 뭐 2분의 1의 x승 같은 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가 또 0 넣고 1 넣고 뭐 2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 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져. 뭐 그려보면 그래요.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거고 마찬가지로 0,1을 지나가고요. 뭐 여기에다가 x에 0, x에 1, 뭐 x에 2 이런 식으로 대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교훈이 뭐냐? 여기서 느껴야 되는 교훈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a가 1보다 큰 경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밑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돼. 여기에다가 써놓은 내용이긴 해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다.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알았지?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여기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x축, 즉 y는 0을 점근선으로 왔고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0,1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시겠습니다. 정의역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보면 요 y는 a의 x승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x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거든요. 뭐 여기다 써놨어요. 앞서 지수 단원에서 지수의 범위가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실수이기만 하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y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0보다 큰 쪽, y가 0보다 큰 쪽에 지금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요 0보다 작은 쪽, x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지수함수는 뭐냐? x가 지수에 가 있는 게 지수함수인데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지고요. a가 0하고 1 사이면 그래프가 감소함수로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예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0보다 크다. 양의 실수다. 그리고 점근선을 갔는데 그 점근선이 뭐냐면 y는 0, 다시 얘기하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있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 되시겠습니다. 기본 개형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에 이제 써있죠. x에다가 숫자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내용은 몇 쪽이야? 35쪽. 35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했던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그래프 개형은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점근선 0,1을 지나간다에 대한 그 성질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내가 방금 말로 대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가 방금 말로 다 설명을 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개념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래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이제 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에 대한 내용은 수학 2에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수로그 단원, 지수로그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명백히 증가함수고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감소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 쪽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가 증가함수고 뭐가 감소함수인지에 대한 정의를 써놨어요.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고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x1이 x2보다 작은데 그거 대입한 값도 작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x1이 있고요. 여기에 x2가 있는데 x1을 대입한 값이랑 x2를 대입한 값이랑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x1을 대입한 값이랑 x2를 대입한 값이랑 이 값이 더 크대잖아요.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다. 그래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감소함수는 이런 얘기지. x1이 x2보다 작은데 대소관계가 뒤바뀐다고. 여기가 이제 똑같이 x1이고 여기가 똑같이 x2인데 x1을 f에다 대입한 거랑 x2를 f에다 대입한 거랑 대소관계가 뒤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x1을 대입한 게 x2를 대입한 것보다 더 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함수가 증가함수, 내려가는 함수가 감소함수.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정의, 이게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인데 이 정의를 토대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써놓은 겁니다. 표현은 그냥 한번 봐두세요. 이 표현 자체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의는 항상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죠.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이 써져 있는데 로그 함수는 뭐냐면
로그 함수는 여기에다 써놨듯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역함수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이제 역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밑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진다고 배웠잖아요. 지수함수가 이런 식의 증가함수로 그려지게 돼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지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되면서 아래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시지?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포인트가 되는 거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0,1을 지나가는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1,0을 지나가요. 대칭 이동의 결과겠죠. 알겠지? 0,1이 1,0으로 바뀐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원래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가는데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원래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요거잖아요, 요거.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이거. 다시 얘기하면 x축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지. 근데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가 뒤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요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게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y축, 점근선이 x는 0, y축 이거를 점근선으로 갖는 게 로그 함수야. 두 가지 정도 포인트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가는데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간다. 그리고 원래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데 로그 함수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 옆에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옆에 있는 거 a가 0하고 1 사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지수함수가 a가 0하고 1 사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요거를 y는 x 기준으로 갖다가 접으시면 y는 x 기준으로 접으시면 이 부분이 여기로 대칭 이동이 되고 이 부분이 여기로 대칭 이동이 되면서 빨간색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거 서로 대칭 관계인 거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것도 기억하면은 요거예요.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간다. 근데 대칭 이동해서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간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인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다. 그림으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만 따로 떼놓고 보면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로그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a가 0이 0보다 큰 게 아니지. a가 1보다 큰 겁니다.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a가 0하고 1 사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요. a가 1보다 크면 올라가고요. a가 0하고 1 사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다시피 x값이 항상 양수야. x값이 항상 양수거든요. x가 항상 양수야. 그 다음에 y는 이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 보이지? x는 항상 양수인데 y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정의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냐면 y는 로그 a의 x에서 요 정의역은 여기 있는 요 x가 진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수 조건,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 진수 조건으로 정의역을 기억을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요 x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치역은 모든 실수이다. 천천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을 비교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써놨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 비교해가지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정의역은 여기 지수함수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로그함수는 치역이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정의역인 x랑 치역인 y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정의역에 있는 요 모든 지수함수의 정의역인 모든 실수가
로그 함수에선 치역인 모든 실수로 가는 거고, 지수 함수의 양의 실수라는 치역을 갖는 지수 함수의 치역이었던 양의 실수가 로그 함수에선 정의역으로 가면서 양의 실수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함수 모두 다 1보다 크면 증가고 0하고 1 사이면 감소해요. 지수 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갔는데 로그 함수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갔는다. 이것도 y는 x 대칭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x 대칭의 결과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해. y는 0이 x는 0으로 바뀌는 현상, xy가 서로 자리를 바꾼 거죠. 요 지나가는 점, 이 점을 보고 앞으로 내가 정점이라고 부를 건데, 지수 함수의 정점은 0,1인데 로그 함수의 정점은 1,0이다. 이것도 y는 x 대칭 이동의 결과물로 보시면 돼요. 요 박스 외우고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외우면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설명한 거야. 지수 로그 함수는 요 박스 외우고 그래프 기본적인 개형 그릴 수 있으면 설명 끝이라고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써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나중에는 이게 뭐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선 여기는 이제 교양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그래.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그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0,1이라는 정점을 갖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정점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 정점이 갖는 가치가 뭐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뀌어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서로 다른 이런 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뀌어. 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집힌다고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1,0이라는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뀝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박스 쳐가지고 써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외우려면 외워도 되고 사실 안 외우려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우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접근하는 건 좀 더 빨라지긴 하겠지. 그래서 외워두면 좋기는 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거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추론을 해낼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래, 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접근이 좀 더 빨라지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외워지는 관점이 더 좋은 거긴 해요. 막 머릿속에 막 외우려고 막 빠바바박 하지 말고, 외우려고 빠바바박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오히려 외우려고 빠바바박 하시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제에서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요 엑셀사이즈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대소관계가 가장 큰 수부터 나열을 해달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각이 나시면 된다고. 여기에다가 y는 2의 x승을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2의 x승이 대충 이렇다고 해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파란색으로다가 y는 3의 x승을 그려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x승 같은 경우는 0,1이랑 1,2를 지나가는 애지. 근데 여기는 요 파란색 y는 3의 x승 같은 경우는 0,1 똑같이 지나가는데 얘는 1,3을 지나가거든. 1,3을 지나가거든. 여길 지나가거든. 그러면 y는 3의 x승은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밑이 서로 다른 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뀐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파란색이 크고 여기서는 빨간색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소관계가 뒤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3이 2보다 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요 1사분면 쪽에서 밑이 더 큰 수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양 보시면 A랑 B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1사분면 쪽에서 증가하는 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이제 증가폭이 더 커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큰 거 보이지. 3이 2보다 더 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그랬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이건 너무 지수함수 같지가 않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그랬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함수라 그랬거든요.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라고 했어. 그럼 얘네는 증가함수니까 기본적으로 밑이 얘네들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1보다 커요. 근데 C하고 D 같은 경우는 0하고 1 사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AB가 CD보다 크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AB가 CD보다 큰 상태에서 감소하는 함수에서도 숫자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y는 2분의 1의 x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y는 2분의 1의 x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 2분의 1의 x는 0,1이랑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그림이죠. 이게 이제 y는 2분의 1x인데 y는 3분의 1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0,1은 지나가면서 대소관계가 뒤집히면서 크로스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y는 3분의 1x야.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c랑 d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d가 c보다 크다는 거 이해되지? d가 c보다 큰 그림입니다. 여긴 3분의 1이고 여긴 2분의 1이니까 d가 c보다 큰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답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있는 거 마저 이제 채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채워져요. 어떤 식으로 채워지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밑이 3이잖아. 밑이 3이면 증가함수입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함수야. x축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함수야. 알겠지? x축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함수. 밑이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되냐? 지수함수에서 밑이 0하고 1 사이면 x축 점근선으로 하면서 감소함수입니다. x축 점근선으로 하면서 내려가요. 알겠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올라갑니다. 밑이 3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올라간다. 밑이 3분의 1이면 내려가는데 요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내려가요. 이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내려가. 점근선으로 한다는 게 걔랑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내려간다는 얘기지. 얘랑 가까워지면서 내려갑니다. 요런 식의 기본 개형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엑셀사이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은 양수라 그랬고요. 치역은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정의역을 어떻게 확인해도 된다 그랬냐면은 y는 로그 a의 x에서 요 x가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즉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치역은 모든 실수 나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보시면 그래프는 반드시 1,0을 지나간다. 로그 함수 그래프는 증가하는데 또는 감소하는데 1,0을 지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로그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라고 했어요.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표는 진짜 달달달달 나와야 돼요. 이거는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튀어나오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얘가 틀렸죠.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애니까 틀렸고요. 지수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네 둘이 y는 x 대칭 관계인 건 처음에 얘기했죠. y는 x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는 두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지수함수 이거 기준 대칭인 함수예요. 그 5번도 맞는 얘기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안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 3번 내용은 요 명제의 대우를 써보면 대우가 이거야. x1이 x2랑 다르면 fx1이 fx2랑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뭐에 대한 정의였냐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였어요. 1대1 함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에 대한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였어요. 얘가. 그러면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은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인지 확인해보면 그게 1대1 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얘는 가로선을 어떤 식으로 그어도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 앞에서 이 내용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해간다. 이게 이제 나중에 등비수열에서 나름 의미가 있게 쓰이거든요. 등비수열. 수열 단원의 등비수열에서 의미 있게 쓰이는 내용이라서 미리 써놓은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야.
y는 2의 x승을 보시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커질 때마다 한 칸 한 칸 커질 때마다 요 값은 2배가 되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보이지? 한 칸 갔을 때 2고 한 칸 갔을 때 4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 x축으로 한 칸 움직일 때 y축으로 2배씩 움직인다는 얘기야. 2배. 즉 비율 1대2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1대2의 비율을 이루면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y축으로 이렇게 한 칸 커지면 x축으로 이렇게 2배씩 커져요. 여기 1이었던 게 2가 되고 2였던 게 4가 되고, 이 길이가 계속 2배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한 칸 가면서 얘가 2배가 되고 한 칸 가면서 2배가 되고 뭐 이런 성질이 있어. 근데 이게 등비수열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이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이게 이제 너네가 푸는 교재 뭐 시너지 같은 책 보면은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써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산술기압 평균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건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 쓰기가 되게 좋아요. 지수함수는 산술기하 쓰기가 되게 좋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의 꼴, 그러니까 이런 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꼴 같은 경우는 그 지수함수에서 봤듯이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의 치역은 y가 0보다 항상 크거든요. 그래서 이 꼴이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 꼴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임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러한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연계시켜서 내기에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시를 들어놨지. 얘네들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3의 몇 승 모양이기 때문에 이 값이 무조건 양수거든. 그러니까 양수임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로 접근을 하면 얘네들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몇이냐면 3의 x승 약분되면서 3의 x 플러스 2 곱하기 3의 x분의 1이면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3의 제곱, 즉 9. 여기가 9인데 3이겠지. 2 곱하면 6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까먹어서 이걸 써놨는데, 특히 이제 요 점의 이동 말고요. 이 점의 이동 말고 여기 있는 요 도형의 이동 내용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 도형의 이동 내용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기억나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써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달라고 했냐면 X 대신에 X-A가 대입이 되고 Y 대신에 Y-B가 대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했는데, 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냥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하도 자주 까먹어서 써드리긴 했는데, 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왜 써져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진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수능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진짜 의미 있게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도형의 이동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써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식의 구조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 식의 구조들이 식의 구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식 자체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돼. 그 식을 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냐면은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를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우선 머릿속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내용.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치? 증가함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잖아? X축 대칭이동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치?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쓰느니 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넘겨가지고 y는 마이너스 하고 나서 2의 x승이라고 쓰는 게 좋겠지.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치? 같은 말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되고 식으로 쓰면은 y는 2의 x승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2의 x승을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냐? y는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외울게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요 정도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외우실게. 기본 그래프 개형을 외워둔 상태에서 요 개형을 우리 예전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무리함수처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함수는 머릿속에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이게 y는 루트 x고요. 이게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 그랬고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배웠어. 요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려워. 여기 보면은 이거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 y는 루트 앞에 부호 보자 그랬고 x 앞에 부호 보자 그랬거든요. 이게 x의 부호고 이게 y의 부호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1, 4분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죠.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잖아.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니까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면 2, 4분면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면 4, 4분면 xy가 둘 다 마이너스면 3, 4분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거대로 외우시면 돼. 얘도 얘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얘 x 플러스잖아. x가 플러스 y도 플러스 둘 다 플러스면 몇 4분면 방향? 1, 4분면 방향. 물론 지수함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축을 점근선으로 타야 됩니다. 이걸 점근선으로 타면서 1, 4분면 방향 2, 4분면은 x가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인 거 알았지? x는 마이너스인데 y가 플러스면 2, 4분면 방향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인데 y도 마이너스야. x가 마이너스인데 y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3, 4분면 방향 x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야. 그럼 4, 4분면 방향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 그러면 이걸 외운 걸 토대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요.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이냐면 1단계 점근선을 찾아. 점근선. 근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가장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지수를 포함한 덩어리를 갖다 버리고 나머지 상수를 찾으면 그게 점근선이야.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지수를 포함한 덩어리 갖다 던져버리고 나머지 상수만 보면은 그게 y는 점근선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그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y는 2의 x승이라는 요 기본 꼴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축이야. 즉 y는 0이 점근선이거든. 근데 얘를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결국 세 칸을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얘를 뭐 평행이동 아니 대칭이동 막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결국 세 칸을 밑으로 내리는 거라서 여기에서 세 칸 내려가는 거거든. y는 0에서 점근선이 3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그래. 해보시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식을 만들어 보면 그러는데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하나씩 다 설명하는 건 너무 낭비고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지수 포함한 덩어리 던져버리고 나머지 상수 보시면 그게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에요.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함수의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잘 보셔봐. 어떻게 그리냐면 점근선을 찍어.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을 딱 찍어. 알겠지? 그리고 요거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 모양을 정하시면 돼.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은 2단계가 이제 그래프 모양 정하면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x가 플러스잖아. x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y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x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이면 이 방향이거든? 요쪽 방향이 4사분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점근선은 뚫으면 안 되잖아. 점근선은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가까워지기만 해야 되고, 여기선 뚫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인데 얘를 안 뚫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요 정도 느낌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안 뚫으면 된다. 알겠지? 연습을 한 개 정도만 더 해보면, 이 뒤에 문제로 연습하면 되겠다. 연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그리냐? 우선 지수함수를 딱 보시면은, 우선 점근선부터 먼저 찾아. 점근선부터. 근데 요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5인 거 알겠지? 지수 덩어리 던져버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5를 갖다가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걸 봐야 되는데,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해요.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고. 그 뭐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 그러냐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속한 모양은 뭐냐면, 밑이 2일 때거든. 다시 얘기하면 밑이 1보다 클 때의 개형을 우리가 외울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개형이 1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외울 거거든. 근데 이게 전제가 밑이 1보다 크다가 전제야. 그래서 밑이 이렇게 0하고 1 사이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밑을 1보다 크게 맞춰줘야 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여기에 x-1을 곱한다는 거는 여기에 x-1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5인 거야. 즉 x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잖아. 요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식은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고 읽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럼 얘가 2사분면 방향인 거 알겠지? 2사분면인데 얘를 뚫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흘러가요. 이런 모양으로. 알겠지? 2사분면 방향인데 얘를 뚫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시자. 딱 보시면 점근선이 눈에 보여야 돼요. 지수 포함한 덩어리 던져버리고 점근선 찾으시면 그 점근선이 뭐라고 써지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지는 거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지. x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인 거. 이거 4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4사분면으로 흘러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로그 함수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4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것도 별로 안 어려워. x 플러스 y 플러스 둘 다 플러스면 1사분면 방향,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면 2사분면 방향, 둘 다 마이너스면 3사분면 방향, x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면 4사분면 방향이에요. 지수함수랑 달라진 거 얘기하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y축이지. 그래서 로그 함수 개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이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면 1사분면 방향,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면 2사분면 방향, 둘 다 마이너스면 3사분면 방향, x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면 4사분면 방향.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이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이렇게 개형 외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해보면 이것도 아셔야 되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그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야. 해볼게. 여기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지수 덩어리 갖다 버리고 요 뒤에 보는 상수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인 거 찾아주시면 그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0인 거 갖다가 찾고 얘는 x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 1사분면 방향인데
1사분면 방향인데 얘 뚫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얘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시 3분의 1이면 우리가 외운 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3분의 1을 3으로 바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보낼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써져요. 얘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있는 요 x는 0이 점근선이겠지. 진수가 0 되는 게 점근선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인 거 보이지? 여긴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인 거. 그래프는 2사분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2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가겠지. 알았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돌려 들으면서 좀 해보시면 돼요.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41쪽에 있는 내용이랑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랑 여기 이제 40쪽에 있는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이거 본인 걸로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 뒤에 있는 문제 마저 해보면 이런 식이야.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써지는 거는 도형의 이동을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나오겠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 맞지? 이거야 이거. 근데 이 모양을 이제 로그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로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플러스 3을 넘겨가지고 x-3은 2의 y-2승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2는 밑을 2로 하는 요 지수가 x-3이라는 좁다. 요 y-2라는 지수는 밑을 2로 하는 요 지수값이 x-3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로그인 거잖아. 이렇게 써지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2 넘겨주시면 이 모양과 일치하니까 a는 3이고요. b는 2예요. 찬찬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엑설사이즈 문제 보시면은 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함수야. 그럼 밑이 2분의 1인데 요걸 이제 잘 보시면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쓸 수 있거든? 2의 마이너스 x승? 그러면 우리가 밑이 2짜리만 보면 돼요. 밑이 2짜리. 밑이 2인 상태에서 요거를 대칭이동 해가지고 부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대칭이동해서 부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밑이 2짜리만 보시면 돼. 그럼 밑이 2짜리, 밑이 2짜리, 밑이 2짜리, 밑이 2분의 1짜리, 밑이 2분의 1이어도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네 다 됩니다. 근데 얘가 안 되거든? 얘가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얘는 밑이 2짜리가 아니야. 이게 낚시인데 밑이 2 같잖아. 근데 여기 있는 요 2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분모는 밑의 지수로 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분자는 진수의 지수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값인 거 알겠지? 밑의 지수인 2를 앞으로 보내고 분모로 보내고 진수의 지수인 2를 분자로 보내서 만든 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로그 4의 x야. 즉 얘는 밑이 4짜리입니다. 밑이 4짜리니까 얘네들이랑 딱 봤을 적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는 그림이에요. 알겠지? 이런 거 낚시 조심하셔야 돼. 요런 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등장하셨네. 점근선이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a 값이 보여야 돼요. a는 3이겠지. 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요 진수가 0 되는 값. 진수가 0 되는 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라 그랬거든요. 요 진수가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a일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거랑 같으려면 a는 3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로그 함수가 어떤 식으로 써지냐? y는 로그 x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a가 3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몇 컴마 몇 지나간다고? 네, 원점 지나간다 그랬어요. 0,0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b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풀어나가는 문제야. 더 자세한 설명은 뭐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설명을 다 들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뭐 막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쓱쓱 가는데 안 되면 수업하면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죠.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몇 가지 교양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y는 로그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그래프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되거든요.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x가 제곱이기 때문에 x가 0만 아니면 진수 조건을 만족해요. 진수 조건이 뭐였냐면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건데 여기가 x 제곱이다 보니까 0만 아니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는 로그 a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0만 아니면 됩니다. 0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 있는 2 로그 ax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x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다른 두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y는 로그 a의 x제곱은 이 앞으로 내려가지고 y는 2 로그 a의 x랑 같은 함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같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뒤쪽에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거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이다.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이다.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앞에서 이제 얘기 안 하고 간 게 요거 내용을 얘기를 안 했어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낚이거든요. 요런 거. y는 3 곱하기 2의 x승의 그래프 요거 y는 3 곱하기 2의 x승이랑 여기다가 쓸게요. y는 3 곱하기 2의 x승이랑 y는 2의 x승이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냐 없냐 뭐 이거를 많이 낚이는데 이거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밑만 봐도 밑이 2로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동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 앞에 곱해진 3은 무슨 의미냐? 요 3을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변형하는 게 가능하잖아. 알았지? 요 3, 요거 2 똑같으면 이거 날아가면서 3 이대로 내려온다며.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요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식의 생김새만 대충 보고 평행이동해서 겹쳐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대충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게 진짜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막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밑만 대충 보고 푸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풀지 마시고. 근데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차피 문제 풀면 또 낚여. 문제 풀면 또 낚이는데 읽어보시고 최대한 안 낚였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43쪽까지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 푸는 영상에서 다시 봅시다.